태양광 기업 넥솔론 파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지진 관련주가 네. 어저께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에 일단 경주 이후에 이제 지진 관련주가 테마주로서 자리 잡는 것도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유가정보 시장을 넘어서 코스닥 시장이죠. 이 시각 현재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그동안 좀 상승 동력이 좀 피로도 있었는지 코스닥 시장의 1위 그리고 2위 종목이 시작 현재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TC는 보합 그리고 그 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좀 말씀하셨지만 그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태양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가가 이제 급등할 것은 아닌가, 즉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다면 그만큼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인가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넥슬론이 지난 200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넥솔론 기업이 파산 즉 손을 들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빚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때쯤이면 저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장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OCI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좀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퍼에 대한 표현을 쓸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넥솔론 기업이 이렇게 파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태양광 관련주의 어떤 방향성을 예상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보실 때 결국 유가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서 태양광 관련주 어떤 리뷰를 잠깐 드린 것이 좀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유가에 대한 표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넥솔론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넥솔론은 어차피 비상장 기업이지만 넥솔론이 디폴트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장에 들어왔는데 2011년 의 예상보다 어려워서 그때가 결국 가장 패착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에서 평가를 보면 2008년부터 보시면 좋겠죠. 그 당시에 어떤 배럴당 148달러까지 갔고요. 이 당시에는 극단적인 얘기가 중동에 아무리 돈이 어려우신 분들도 외제차 문다 이런 얘기가 지난 2008년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2008년을 저점으로 해서 좀 배럴당 좀 밀렸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2008년도에 이런 어떤 유가가 예상보다 급락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가가 어떤 세부 소폭이나마 지난 2014년까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관련돼 가지고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기본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넥솔론이 결국 그 디폴트에 됐던 기본적인 부분이 지난 2008년 이후에 주가 예상보다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요. 태양 관련주가 2008년도 이후에 그럼 이제는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태양 관련주를 다시 한번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히려 유가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급등했다는 것을 보면 이때 결국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태양 관련주 같은 주가들이 이때 오히려 유가가 급등해서 그만큼 손실이 커졌다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넥솔론을 비롯해서 OCI도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미국 가운데서 퍼스트솔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OCI가 실적이 좋아졌지만 퍼스트솔라 이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가의 어떤 급등에 따라서 퍼스트솔라가 주가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2017년도 이후에 이 상승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좀 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솔라가 그동안 했던 일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미국이 퍼스트솔라를 비롯해서 태양 관련주의 주가가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급락했던 이유는 가끔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소위 저가 태양광 이런 부분들 덤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퍼스트솔라가 하락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결국 세이프가드를 가동해가지고 그러면 퍼스트솔라를 살리겠다 그런 관점을 보여줄 수 있어서 2017년도 이후에 최근 들어서 퍼스트솔라의 주가의 상승은 실적보다도 미국 정부가 좀 상당히 뒤를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몇 평가 가운데서 OCI에 대한 평가를 좀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OCI가 과거에는 상당히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OCI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를 급등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고민인 것 같고요. 곧 보실 어떤 흐름들 가운데서 OCI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OCI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했습니다만 약간 좀 말장난이 좀 끼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제가
어떻게 보면 OCI에 대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냐면 3분기는 결국 7월부터 9월에 대한 팩트인데요. 7월부터 9월 달까지 이동안 OCI 주가 상승했습니다. OCI 상승했을 때 OCI가 실적을 공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이 787억입니다. 그리고 2016년 그러니까 2016년 3분기보다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약 3,373%나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3,373%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2016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21억입니다. 21억에 3,100이기 때문에 결국은 787억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2016년 3분기보다 2017년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은 맞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7년도 이후에 외국계가 물론 매수도 많이 있지만 예상보다 데일리 기준으로 매도를 많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OCI에 대한 방향성을 넘어서 유가에 대한 방향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각 이후에 OCI를 비롯해서 몇몇 증권사, OCI에 대한 평가를 잠깐 좀 증권사 평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증권사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이후에 NH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 때로는 18만 원대, 그리고 15만 원대 모습 보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홀드라는 표현입니다. 홀드가 무슨 표현이죠?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셀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예상보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홀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정리하면은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나온 페이퍼 가운데서 목표가는 올렸지만 홀드, 즉 중립이라고 써있다는 걸 보면 즉 태양광 관련주의 방향, 즉 유가에 대한 방향 모르겠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방향 모르겠다. 그런 어떤 예상보다 답답한 모습이 있어서 이제는 넥셀론 이후로 OCI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 방향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대체에너지,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 주가의 방향성은 결국 유가가 급등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55달러 밴드에서 멈췄다는 걸 보면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타임에서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